자, 이번 내용은 분산과 표준편차 구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분산과 표준편차라는 또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보다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 뭐 있냐면 이런 게 있었죠. 일단은 편차라는 것을 구했어요. 편차라는 것이 뭐였냐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더 큰 값인지 이런 걸 보는 거였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료를 봤을 때 자료가 이제 각각 얼마만큼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자료가 각각 흩어져 있는 정도의 값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학교 A가 있어요. 어떤 학교 B가 있습니다. A라는 학교의 학생들이 점수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7, 플러스 6 이런 등등등으로 자, 평균을 이용하고 별량값을 이용해서 편차를 나열한 거예요. 자, B 학교는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A 학교, B 학교가 얼마나 더 많이 학생들이 점수의 차이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나요? 선생님, 저는 B 학교가 좀 차이가 덜한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학교의 점수는요 5개, 6개, 10개가 아니라 몇 개 정도 된다고요? 한 3,000개 보다는 더 크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런 숫자들이 5개 있는 게 아니라 자, 10개, 20개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걸 두 학교를 통해서 비교를 한다? 불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비교를 할 때 대표값에서 배웠죠. 여러 숫자를 다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대표적인 숫자를 하나 찾아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학교가 얼마만큼 평균에서 흩어져 있는지, 학생들이 차이가 좀 나는지 덜 나는지를 한 개의 값으로 뭐를 판단하고 싶다는 거예요? 흩어진 정도를, 즉 산포도를 판단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 산포도에서도 평균처럼 대표값이 있겠구나. 선생님, 그럼 평균을 구합시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A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편차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분모에는 당연히 총 학생수, 별량의 개수니까 총 인원수, 총 학생수가 들어갈 건데, 분자에는 A 학교의 편차들의 총 합이 들어가죠. 그게 평균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합을 구하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뭐예요? 0이잖아요. 그럼 A만 그럴까요? 아니죠. B라는 학교에서도 편차의 평균을 구해보면요, 결국 편차의 평균을 구해보면요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대로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편차들도 하나의 값으로 평균을 내고 싶은데 실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불가능하군요.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다 봐야겠네요. 아니죠. 여러분 말고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자, 그러다가 결국 어떤 답을 냈다. 바로 이거죠. 뭐냐면, 그러면 편차를 합하더라도 0이 안 되도록 이건 어떨까? 편차의 제곱을 이용하면 어떨까? 편차의 제곱에 평균을 구하면 평균의 느낌도 나면서 0이 되진 않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요, A의 편차라는 것을 제곱을 해서 합하는 겁니다. 그 평균을 구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분산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분산을 보면 뭘 알 수 있다? A, B 중에 어떤 학교가 더 산포도가 큰지 작은지, 더 많이 떨어져 있는지 덜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값 말고 쉬운 걸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4개의 자료의 편차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그룹은요. 마이너스 2, 0, 2,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이제 오른쪽 그룹이 더 편차가 큰 것 같죠? 자, 근데 계산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편차의 합은 0이 되도록 설정을 해야죠. 자,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 할게요.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평균을 그냥 구하신다면 당연히 합했을 때 0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자?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을 하자. 자,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다 적어주세요. 제곱한 값을 적어주세요. 제곱한 값을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제곱한 값들을 뭐 하자? 더하자. 더하시고요. 뭘로 나누면? 별량의 총 개수로 나누면 바로 그게 뭘 구한 거다? 분산을 구한 거다라고 했죠. 계산하니까 왼쪽에 있는 그룹은 10을 5로 나누니까 2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룹은 16을 5로 나누니까 3.2가 되네요. 자, 그럼 결론 누가 더 큽니까? B 그룹이, 오른쪽에 있는 그룹이 더 분산이 크다. 분산이 3.15, 3.2로 크다. 그럼 더 산포도가 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 표준 편차는 뭔가요? 자, 표준 편차는 뭐냐면요. 표준 편차는 이겁니다. 여러분, 분산의 값이 지금 2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평균으로부터 대체로 이 정도는 떨어져 있겠다. 사람들이 대부분 2만큼 떨어져 있나 보다.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1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도 둘이나 되고 2만큼 떨어진 사람도 둘 되는데 왜 2지? 평균이면 1점 몇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편차를 제곱하면서 값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오른쪽도 볼까요? 오른쪽도 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것들이 있는데 3.2만큼 떨어졌대요. 여기 실제로 3만큼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3.2만큼 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떨어진 사람도 없는데 왜 3.2가 편차의 평균이 됩니까? 다 제곱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작업을 하나 해주냐면 이때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표준 편차는요. 자, 표준의 편차를 구했다 이 말이죠. 선생님 그게 분산이잖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값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다시 값을 좀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에도 3.2에도 루트를 씌우시면 우린 뭘 구한 거다? 표준 편차를 구한 것이다. 아하, 표준 편차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루트 이 정도 떨어진 겁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사실 이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친구들은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겠죠.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분산은 편차가 아니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식으로 작성하면 자, 편차가 우리가 x1, x2 자, 거기에서 평균은 뭐라 했습니까? 주로 m이라는 문자 썼거든요. 제곱한 것들을 더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별량의 총 개수인 별량의 총 개수가 n개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표준 편차는요. 자, 표준 편차 못 구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분산 못 구하는 사람 있지만 표준 편차는 없다. 왜냐면 분산만 구했다면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 지금까지 배웠던 걸 총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편차를 알아야만
분산을 구할 수 있고 분산을 알아야만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이 나름의 순서를 좀 기억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편, 분, 표, 편, 분, 표. 물론 그 앞에는 뭐부터? 평균은 당연히 알고 알겠죠. 편, 분, 표는 너무 기니까 평균은 익숙하잖아요. 편, 분, 표 순서로 구한다. 편, 분, 표 순서로 구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형 분석. 다음 표는 지영이가 일주일 동안 한 윗몸 일으키기 개수의 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윗몸 일으키기 개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유형 분석. 다음 표는 지영이가 일주일 동안 한 윗몸 일으키기 개수의 편차를 나타낸 표이다. 윗몸 일으키기 개수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나요? 방금 설명했었죠. 자, 표준 편차는 편차를 가지고 제곱의 평균을 구한 뒤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편차의 제곱을 구합시다. 그럼 4, 1, 9 x제곱 4, 1, 16. 자,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서 뭘 해준 게 5월부터 1까지니까 7개 7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10, 30, 35. 자, 35에 x제곱을 더해서 7로 나눠준 게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분산이 되죠.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표준 편차 우리가 시그마라고 부르는데 표준 편차는 거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자, 그래서 루트 7분의 35 플러스 x제곱이다. 자, 그럼 x만 구하면 끝나죠. 자, x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우리 열심히 했죠. 편차들을 전부 다 더하면 뭐다? 0이 된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셨을 때 자, 마이너스 3과 3 제거. 그러고 나면 7. 그럼 x는 뭐다? 마이너스 7이었다. 그러면 제곱해서 집어 넣어 주시면 결론 표준 편차는 7, 7, 49 49에 35를 더하니까 84 7분의 84 약분하면 7일은 7, 7이 14 루트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 3이 정답이 되겠다.